부를 가져다줄 마법의 문장. 확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확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확언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니 확언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과 일을 비롯한 삶의 면면에 조화가 깃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손만 뻗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확언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확언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확언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만 달러가 필요해요. 다음 달 1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해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이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고 곤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합니다. 세상 만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내용을 묵상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상반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혼동을 준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그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라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다니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확언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확언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확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피아노나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의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에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학원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항상 만물의 근원에 의지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근원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건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등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조화,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학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를 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손에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진리는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 진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거둘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선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제 생각은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선의를 생각하며 마음이라는 정원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나의 정원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과 사랑, 진리를 표출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합니다. 번영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번창하며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즉,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승진, 다이아몬드 등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겨 궁핍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걸 기뻐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이유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고 조화로우며 즐겁고 사랑스럽게 흐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타인의 번영을 기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한 미용실 주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확언을 두꺼운 종이에 적어서 되뇌었다. 미용실 손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도 했다. 손님들이 영적인 인도를 받고 번영하기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인생의 빈 그릇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청했다. 그가 습관처럼 기도하길 3개월. 미용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몰려왔고 덕분에 미용사를 3명이나 더 고용했다. 사업은 그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번창해 갔다.
긍정적인 씨앗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므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 잠재의식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언어를 새겨라.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한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기쁘면 마음이 부를 끌어당긴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함으로써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인도를 받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그런 뒤에 사랑과 평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요구하라.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영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면서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하라. 사업가, 전문직, 예술가 또는 발명가라면 차분하게 앉아 무한한 지성이 인류의 셀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가만히 내면을 관조하면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무한한 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면 하루하루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잠재의식에 이러한 진리를 새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본래 성질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이 작업을 자주 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한 의사는 다음 확언을 반복적으로 되낸다고 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는 기쁨과 건강,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안다. 승진, 성공, 성취, 깨달음, 영감에 관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온전하게 외부에 표출되고 무한한 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마음의 법칙은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은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선택하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이 책에서 주로 무한자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를 종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고도 부른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자족적이고 포괄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있는 자를 부동의 동자, 시동자라고 불렀다. 나는 I am
문장이 시작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렇기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읊으면 잠재의식의 문장이 담긴 내용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명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제발 가난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꼴이다. 나는 재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건 재능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로 돈을 잃을 걸 두려워하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지 궁리할 것이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가진다. 그러니 말을 할 땐 내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가? 나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튼튼하고 강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잠재의식이 내가 명하는 내용이나 소망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명령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라.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순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다.